안녕하세요. 오늘 또 역사 얘기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고종 47년에 조선과 대한제국의 리더들을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한번 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래서 고종과 민비, 대원군의 그 세 분의 인간 됨됨이와 리더로서의 자질을 한번 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이 건국되고 나서 우리는 최고 지도자로 12분의 지도자를 맞았었습니다. 지금이 12번째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그 지도자에 대한 평가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승만 초대 건국 대통령이라든지 세 번째 대통령인 박정희 대통령, 이런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아주 너무나 많이 갈리기 때문에 그분들의 그 기념물, 기념관 이런 것들을 세워야 된다 말아야 된다, 그런 게 쉽게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외에 김대중이라든지 다른 몇 분들의 대통령은 그래도 기억이 되고 하지만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의 평가는 그렇게 엇갈리고, 거기다가 11번째 대통령이었던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까지 당했습니다. 대통령 자리에서 몰아내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도 지나간 역사는 역사입니다. 근데 그보다 더 먼저 있었던 조선시대, 특히 나라를 일본에 뺏긴 그 당시에 나라를 이끌었던 지도자에 대한 평가가 그다지 잘 되어 있지는 않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고종, 특히 민비는 명성황후라고 해가지고 뮤지컬 이런 걸로 또 추앙이 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과연 어떤 분들이었는지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을 보기 위해서 우리 국내 역사학자들의 기록보다는, 역사적인 해석보다는 좀 더 객관성이 있을 거라고 봐서 그분들이 재임하던 당시에 그분들을 직접 보고 기록을 남긴 외국인들, 특히 서양인들의 기록을 좀 더 보고자 합니다. 당시에 이 세 분을 보고 기록을 남긴 사람들은 아주 많겠지만 제가 발견한 사람들은 이렇습니다. 호러스 앨런 공사라고 하는 분이 있고, 그 다음에 호머 헐버트 박사가 있습니다. 에비선 박사, 그리고 이사벨라 버드 비숍 여사, 그리고 엠마 크레벨이라고 하는 독일 여성, 그리고 월터 힐리어 주 조선 영국 총영사, 이런 분들의 기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분들의 기록의 신빙성을 보기 위해서 조선과 어떤 관계를 맺었고 어떤 일을 했는지를 좀 더 보겠습니다. 먼저 호러스 앨런 공사입니다. 미국의 선교사로 처음 조선에 들어왔습니다. 1894년 9월에 선교사 신분으로 들어왔는데 의사 자격증이 있었습니다. 주 조선 초대 공사였던 푸트 공사가 선교사로는 신분 보장이 어려우니까 공사관 부 의사로 발령을 내주겠다, 그렇게 해서 의사로 신분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해 말 일어난 갑신정변에서 의사로서 맹활약을 합니다. 그때 큰 부상을 입었던 민영익을 치료를 아주 성공적으로 해줌으로써 왕실의 인정을 받고, 그렇게 해서 왕립병원을 만들어서 그 병원의 운영 책임을 맡겨지게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 왕립병원이 광해원입니다. 그리고 의사를 하다가 조선에 주미 공사로 박정희 항공사가 가게 되는데, 그때 수행을 하기 위해서 조선 정부의 참창관이라는 벼슬을 얻어서 조선 정부의 외교관으로서 미국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미국의 외교관으로 변신을 해서
주 조선 미국 공사를 합니다. 1901년부터 1905년까지 21년간 한국과 미국에서의 외교관으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주로 한국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구한말 격동기 비사라고 하는 그분의 일기가 남아서 번역된 일기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호머 헐버트 박사가 있습니다. 미국인으로서 한국을 한국보다 더 사랑한 미국인이다, 이런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1886년 7월에 조선정부에서 푸트공사를 통해서 요청을 한 3명의 교사가 왔는데 그 중에 한 분입니다. 그러다가 1891년 12월에 일단 교사 생활을 접고 미국으로 돌아갑니다. 그가 가르치던 학생들이 주로 관료들 자제였는데 학습 태도도 좋지 않고 교수 여건도 좋지 않고 그런 일이 겹쳤던 것 같습니다. 다시 갔다가 2년이 지난 1893년 9월에 다시 초대를 해서 재입국해서 1905년까지 이 조선에서 근무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을사조약이 체결되고 난 이후에 고종의 밀사로서 활약을 하다가 실패를 하고 결국 미국으로 영구 귀국을 하게 됩니다. 건국 1주년이 되던 1949년 7월에 이승만 대통령이 이분을 한국으로 초청을 합니다. 그때 연세가 90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때 왔다가 며칠을 머물지를 못하고 서울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양화진 외국인 묘역에 안장이 됐습니다. 저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대한제국의 역사를 기록한 대한제국 멸망사가 아주 좋은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올리버 에비슨 박사입니다. 이분은 캐나다인인데 이분도 의료 선교를 위해서 조선에 왔습니다. 1893년 11월에 제중원 책임자로 임명이 되어서 그때부터 쭉 조선과 대한제국에서 의사 생활을 하다가 일본에 합병되고 난 이후에 1935년까지 서울에서 의사로 활동을 하다가 은퇴를 하고 귀국을 했습니다. 구한말 40여 년의 풍경이라는 책이 이분의 일기를 번역한 그런 책으로 남아 있어서 이 기록을 참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의 중요한 인물이 이사벨라 버드 비숍 여사입니다. 이분은 영국인인데 영국 왕립지리원에서 파견돼서 극동지역을 탐사를 하던 중에 조선을 여러 차례 방문을 했고 그 기간 동안에 고종과 민비와도 인터뷰를 했습니다. 1894년 1월에 한국에 처음 도착했는데 그해 청일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 청일전쟁에 관한 기록들이 중요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1897년 3월까지 극동지역을 여행을 했는데 그 3년 3개월 동안에 4차례 조선을 왕복을 해서 일본, 중국 만주, 그리고 연해주 이런 데를 왕복을 해서 그 기록을 조선과 그 이웃 나라들이라는 아주 잘된 기록을 남겨주었습니다. 5번째는 엠마 크레벨이라고 하는 여성입니다. 독일 출신인데 젊은 나이에 한국으로 왔습니다. 그때 대한제국 왕실에 그 손탁이라고 하는 외국 여성이 한 명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황실에 서양과 관계된 일을 서양 음식을 해야 된다든지 서양식 예법을 적용을 해야 된다든지 그런 경우에 활동을 하던 그 손탁 여사가
장기 휴가를 가게 돼서 그 대타로 들어와서 1905년 8월에 입국을 해서 1906년 가을까지 황실에서 근무를 하고 기록을 남긴 게 있습니다. 그리고 월트 힐리어라는 분입니다. 이 사람은 영국의 총영사로서 1889년부터 1896년까지 조선에서 주재를 했습니다. 버드 비숍 여사의 조선과 그 이웃 나라들이라는 책에 추천사를 썼는데 조선에 대한 감상을 아주 신랄하게 쓴 게 있습니다. 이분들의 평가를 가지고 당시 조선과 대한제국의 지도자들의 면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종입니다. 제일 중요한 인물입니다. 조선의 26대 왕이고 대한제국의 초대 황제입니다. 이름은 이희입니다. 1852년에 태어나서 합병되고 난 이후 1919년 3.1운동 직전에 사망을 했습니다. 앞에 나온 사람들이 본 고종을 그 중에서 중요한 것만 요약해 보면 이렇습니다. 인간적으로 온화하고 친절하고 상냥한 사람이다. 근면하다. 밤에도 일을 하고 시급한 국사를 처리하더라. 그 반면에 직위에 대한 책임보다는 자기 자신의 안위를 우선하더라. 나태하고 향락을 탐하는 사람이었다. 또 지도자로서 성격적으로 나약하고 야심만만한 사람들의 손에 좌우됐다. 이런 평가입니다. 공금을 사사롭게 유용을 하고 대신들이 이기적인 조언을 올렸을 때 냉정히 거절하지 못하더라. 한마디로 일반적인 통치력이 미숙하더라. 지도자로서 아주 치명적인 평가인 것 같습니다. 개혁을 하자는 진언을 올리면 모두 개인적으로 자기를 향한 화살로 인식을 해서 거부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지도자라기보다는 추종자라는 지도자에 대한 아주 치명적인 평가도 있습니다. 그러면 한 사람 한 사람 직접 이분을 봤던 사람들의 평가를 보겠습니다. 엠마 크레벨이라고 하는 여성입니다. 온화하고 친절한 사람이었다. 정의감과 백성에 대한 자유로움, 그리고 백성으로부터 사랑받고 존경받은 인물이었다.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태하고 향락을 탐하는 사람으로 치부될 수도 있다. 이 대목에서 엠마 크레벨은 아주 신랄한 얘기를 하나 해놓습니다. 직위에 대한 책임보다는 자기 자신의 안위를 우선한다는 점을 기억한다면 그가 자신의 나라를 마지막 한 방울까지 쥐어짤 거대한 오렌지로 간주했다고 봐도 전혀 놀랄 만한 일이 아니다. 이런 표현을 한 기록이 있습니다. 조선을 마지막 한 방울까지 쥐어짤 거대한 오렌지로 간주했다. 이런 말이 그만큼 자기 개인적인 사욕을 추구하더라는 그런 얘기로 들립니다. 탐욕스러운 아첨꾼과 사대주의자들에게 휘둘렸다. 직위에 대한 책임보다는 자기 자신의 안위를 우선했다. 잠으로 한나절을 보내고 밤이면 대신들, 고문관들과 논의를 했다. 그러니까 낮에는 자고 밤에는 국사를 논의하고 하는 것을 보니까 어떤 면에서는 열심히 국사를 챙기는 것처럼 보이기는 한데 다른 관찰 기록을 보면 밤새 기생들의 공연을 보면서 즐기기 때문에 새벽녘에 잠자리에 들고 낮에는 잠자고 아마 오후쯤에 일어나겠죠. 그리고 밤까지 국사를 돌보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 잔치는 시끌벅적한 잔치가 되고 그 잔치에는 왕자들과 주변 인물들, 공중 전체가 참여한다. 그리고 낮 시간 외에도 밤에도 나란 일을 처리하더라.
예쁜 처녀에 대한 강한 욕망을 갖고 있으며, 예쁜 처녀에 대한 강한 욕망은 조선의 26명 왕 중에서 어디 고종뿐이겠습니까? 모든 왕이 그랬습니다. 조선은 성리학을 최고의 통치 이념과 도덕적 원칙으로 고수하던 왕조였는데, 거기에 예쁜 처녀를 많이 취해도 되는지 그런 내용은 아마 없는 것으로 아는데, 국왕과 고위 정치인들에게는 예외였던 것 같습니다. 비숍 여사는 고종과 민비를 면담하고 그분들의 평가를 했습니다. 외모를 보니까 지극히 평범하더라. 그의 자태에는 예의범절과 위엄이 있더라. 온화하고 친절하고 성격적으로는 나약한 존재였다. 그래서 야심만만한 사람들의 손에 좌우되더라. 한없이 선량한 사람이었다. 목적에 대한 철저함과 집요함이 결여되었고 박약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 황제는 단지 명색뿐인 국왕이 아니라 조선의 실질적인 책임자였는데 그렇더라. 근면한 사람이었다. 모든 일을 잘 파악하고 보고하는 것은 지치지 않고 정성으로 수렴을 하더라. 일반적인 통치력이 미숙하다. 상냥한 성격의 소유자고 어느 정도 애국심도 있다고 믿는다. 이런 표현이 좀 생각해 봐야 될 표현이죠.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했으면 이런 표현과는 좀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의 통치술은 조선을 불행으로 이끌었다. 그리고 보다 확고하고 강인해졌어야 되고, 간사스러운 신하들에게 쉽게 속아 넘어가지만 않았더라면 나라가 그 꼴이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1896년 2월에 러시아 공사관으로 파천을 하고 난 뒤에 신변이 안전함을 느끼고 나서는 다시 공금을 사사롭게 유용하더라. 그리고 자기 왕조에 지난날의 폐습으로 복귀를 하더라. 그리고 권위에 대한 견제 기구가 있었음에도 절대 군주로 군림했다. 같이 인터뷰를 하면서 영국의 제도에 관한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고종이. 영국에서는 여왕의 개인 경비가 독립적으로 지불되는지 아니면 국고에서 지불되는지, 이런 점을 관심을 가지더라. 그리고 이런 고종에 대한 어떤 느낌을 얘기를 하는데, 고종이 어려서부터 배운 것이 정치라는 것은 대신들을 서로 싸우게 해서 힘 빼는 것이라고 배웠을 뿐이다. 이런 평가를 했습니다. 광해원 의사로 일했던 에비슨 박사의 기록입니다. 고종은 심덕이 어질고 백성의 복리에 대해서 많이 생각했다. 혼자 내버려 두었더라면 개화파의 요구에 응했을 것이다. 혼자가 아니었죠. 민비로부터 많은 요구를 받았을 것입니다. 지도자라기보다는 추종자였다. 이 한마디가 많은 것을 시사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외국인의 평가는 아니지만 앞에 나왔던 외국인의 평가들을 황현의 매천야록의 기록을 보면 거의 맞아 들어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상적으로 궁중연애가 있고, 그리고 인시에서 진시쯤이 되면 잠자리에 들더라. 지금으로 보면 인시는 새벽 3시부터 5시, 진시는 아침 7시부터 9시인데 그 중간으로 보면 대체로 새벽 4시에서 8시에 잠자리에 들었다. 그리고 과거시험, 관료를 뽑는 과거시험도 유희의 한 가지로 생각해서 매달 과거를 치르더라. 그래서 과거 지망생들끼리 만나면 이번 달에 아직 과거가 없습니까? 뭐 이런 얘기를 주고받을 정도였다.
라는 기록이 몇천 야록에 있습니다. 좀 아이러니컬한 건 연말에 서울에 가장 빈궁하고 굶주린 자들을 위해서 내탕고에 돈과 쌀을 꺼내서 진유를 해 주더라. 그러니까 이건 이제 가부경장 때에 중지됐다고 하는데, 그 반면에 백관들에게 주어야 될 녹봉, 그리고 여러 군영에 지급되어야 할 요민은 지급 못하는 일이 빈번했다. 자기 권한으로 쓸 수 있는 돈을 관리들에게 급여주는 일은 안 하고, 자기가 아주 자유로운 어버이처럼 그렇게 보이는 일에 돈을 썼다, 이런 얘기로 들립니다. 고종했던 일, 고종 47년간의 그가 지도자로 했던 일에 대한 평가는 또 앞으로도 구체적으로 더 보겠지만, 개인적인 인간 됨됨이, 상냥하고 자유롭고 칭찬받을 그런 사람이었지만, 자기가 지도자로서 해야 될 일, 그리고 하지 않아야 될 일, 그런 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나라의 돈과 자기 자신의 돈을 구분하지 못하고 썼던 부패한 지도자였다고 보여집니다. 민비를 한번 보겠습니다. 명성황후라고 하고요. 어릴 때 이름은 민자영입니다. 1851년에 태어나서 1895년 을미사변으로 사망을 하는데, 이분의 초상이나 사진은 남아있는 게 없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조선의 국모 명성황후라는 책에 조선의 궁녀를 그려놓은 표지입니다. 서양인들이 민비에 관하여 기록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보면, 남다른 지성과 강한 의지력을 겸비했다. 눈은 냉철하고 예리했으며 반짝이는 지성미가 있었다. 우아하고 매력적인 예의범절과 사려 깊은 호의를 봤다. 화술은 놀랄만 하더라. 맹렬했고 단호했다. 지도자로서 외적인 매너나 이런 점은 아주 훌륭했던 것 같습니다. 지성미도 있고 대화도 잘 이끌어 나가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반면에 맹렬했고 단호했다. 이것도 나쁜 점은 아닌데, 이분의 위치가 지도자가 아니고 퍼스트 레이디입니다. 우리가 이 사람을 지도자로 인식을 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지도자인 것 같은 그런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왕과 다른 사람들을 다스리는 그의 영향력에 놀라지 않았다. 이미 알고 있었다는 얘기인 것으로 보입니다. 중요 직책의 거의 대부분을 친족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이 사람은 지도자가 아니고 퍼스트 레이디였습니다. 그런 사람이 국가의 중요 직책을 친족들에게 나누어 줬습니다. 권력을 위해서, 남편과 아들의 안전과 위험을 위해서, 그리고 대원군을 실각시키기 위해서, 이 세 가지 목표를 위해서 그의 모든 매력과 명민함을 온통 발휘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주위에는 항상 적들로 둘러싸여 있었다. 퍼스트 레이디 주변에 이런 적들이 있었습니다. 미신을 좋아했다는 얘기는 외국인들도 확인하는 바입니다.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조선인들 모두가 미신에 심취되어 있었기 때문에 민비가 특히 더 강하게 미신에 의지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중요한 이유는 이 사람이 퍼스트 레이디였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비는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지만 제대로 평가를 안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 사람의 위치는 퍼스트 레이디였을 뿐입니다. 그런데
온갖 국사에 그 힘을 발휘를 해서 자기가 원하는 바를 이루려고 맹렬하게 활동을 했던 사람이었다. 그래서 필연적으로 대원군과 해결 불가능한 접점이 없는 갈등 관계를 갖고 있었고, 그래서 그의 죽음도 그로 인해서 비롯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주인공 대원군을 보겠습니다. 이름은 이하응입니다. 1820년 생으로서 1898년 그의 아들 고종이 황제가 되고 난 뒤에까지 살았습니다. 대원군에 대한 평가입니다. 남자로서 참 괜찮은 평가라고 생각하는데, 표정에서는 생동감과 열정으로, 그리고 눈빛은 날카롭고 행동은 활기에 넘쳐 있더라. 훌륭한 군주더라 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그것도 철저한 전제 군주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항상 자기 뜻대로 할 것을 고집했으나 공정했다, 이런 얘기. 백성들이 그를 두려워했으나 그의 통치방법은 좋아했다. 그가 하는 것은 두려웠지만 그가 한 내용을 보면 항상 공정하고 치우침이 없었기 때문에 두려우면서도 존경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강한 의지와 신념, 정직하고 결의에 찬 인간, 지도자로서 이런 덕목은 아주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도한 바를 관철해 나가는 불굴의 투지를 가진 사나이, 그의 심중을 감동시킬 수만 있다면 그와 확고한 친구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개성이 강하면서도 오만한 기질을 가진 남자다. 매사에 반항적이다. 근데 대원군의 치명적인 단점은 이런 것 같습니다. 천시에 어두웠던 사람이다. 그 지도자로서 강단 있고 결단력 있고 추진력이 있는 그런 힘을, 방향을 잘못 잡으면 나라를 나락으로 끌고 가게도 된다 하는 것을 대원군에게서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자였다 하더라도 위대한 인물은 아니었다. 성품이 격렬하고도 냉혹한 독재자였다. 격렬하고도 냉혹한 독재를 하면서도 천시를 잘 알고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갔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원군은 아무리 결단력이 있고 추진력이 좋았던 지도자이지만 천시를 잘못 읽고 국가의 방향을 좋지 못한 곳으로 끌고 간 것 때문에 결코 호의적인 평가를 내릴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종과 민비와 대원군을 봤습니다. 대원군은 고종이 즉위하면서 권력을 잡았고 10년 정도 권력을 유지하다가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자이든 타이든 다시 권력을 잡았다가 내려놓기를 두어 번 하면서 조선의 국정에 그리고 국제정세에 큰 영향을 끼친 인물입니다. 지금 현대 대한민국과 비교를 해보면 지도자의 평가가 아주 필요한데 이 세 분에 대한 평가는 충분히 되어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같은 시스템으로 언론이 제대로 기능을 하고 했으면 이 자리들을 제대로 유지했을까 싶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개성을 가진 사람들이 그런 오랜 기간 동안 나라를 이끌어 간 것이 나라가 제대로 설 수 있는 방향으로 갔다고 하면 그게 오히려 이상한 것 같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철저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